굉장히 재밌는 코너인 것 같아요. 아침 먹으면서 세상 얘기한다는 건. 그렇죠. 네. 저는 경리단 길 쪽에 있습니다. 편리해요. 저희한테는. 왜냐면 강남하고 강북에서도 일해야 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큰 장점은 이태원에서 밤에 술 한잔 하면은 택시 안 잡아도 된다는 거. 그렇지, 그렇지. 예. 예. 뭐 여성 밴드를 알아보면 되게 좋지만 전 개인적으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남자분들도 알아보면 되게 보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 프로그램의 사람들이 정말 골고루 다 본다는 얘기니까. 먹방 거의 안 해봤어요. 거의 안 해보고 이제 얘는 촬영할 때 물론 이제 먹는 것도 들어가긴 하지만 그 신기해하는 건 우리한테 신기한 거예요. 그 한국 음식을 먹는 거 왜 신기하지? 약간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 저희도 많이 들거든요. 네. 맛있으니까 그냥 맛있게 먹는 건데, 근데 맛있는 거 많아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한국은 좀. 옛날에는 거의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아침마다 거의 밥을 먹었거든요. 예. 네, 정말 쌀밥으로 지금처럼 국물이랑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 한국, 그러니까 방송하니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니까 거의 아침에 그냥 커피로 거의 네, 요즘. 지금은 고정으로 한 3개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라디오도 하나 이제 하고. 네, MBC 거 요즘 많아요. 가능한 녀석 한번 출연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반결의 온두라고 이번 달 19일인가? 그때 첫 촬영인데. 그다음에 KBS에서 천상의 컬렉션이라는 문화재 배틀 프로그램 하고, MBC에서 이제 시선 집중 라디오도 하고. 시선 집중 이법 진행하는 거. 네네. 그건 2주에 한 제가 번씩. 한번 들었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매운 음식도 좀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점점 약간 담백한 음식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매운 음식 거의 안 먹고 홍어랑 젓갈 같은 거는 먹긴 먹는데 있으면 먹긴 먹는데 그다지 즐겨 먹진 않은 것 같습니다. 딱 음식 하나 꼽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단순한 비빔밥도 너무 좋고요. 콩비지찌개도 되게 좋아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면보다 밥이 있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밥이랑 국물 같은 거 같이 말아서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뭐 청국장, 콩비지찌개 뭐 이런 거 좋아하고 뭐 갈비도 당연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고대 다녔을 때 이제 고시원 생활 했었는데요. 고시원에서는 거의 밥이랑 김치만 주잖아요. 이제 그 대학교 내 식당 가니까 학생 식당은 아침, 점심, 저녁 다 밥이 나오니까 되게 잘 나오고 뭐 2,000원, 3,000원밖에 안 하니까 그렇죠. 꿀잼이었죠. 그래서 계속 거기서 꿀잼이었어요. 정말 너무 싸고 저렴하고 맛있으니까 거의 새끼 다 거기서 해결했어요. 한국 오기 전에 제가 독일에서 학부 다니면서 사귀었던 한국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요리도 많이 해먹고 그랬는데 매운 음식에 좀 적응하려고 제가 독일에서 와사비를 가지고 아침에 빵에다가 발라서 먹었어요. 절대 추천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그렇죠. 너무 매웠어요. 너무 맵고 아침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예, 그렇게 적응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태권도하고 합기도를 이제 수련하고 싶어서 약간 좀 그 철학적인 배경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읽을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교육 제도이기도 하고 인성 교육 위한 그런 운동이라서 거기 관련해서 관심이 생겼는데 막상 한국에 대해서 책을 읽을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연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문화도 독일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되게 좀 색다르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저한테 좀 되게 재밌어서 이제 좀 더 공부하기로 결심한 거예요. 숨은 매력들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진짜 많은데 이제 파고 들어가면은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사람으로 담아는 매력 좀 재밌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한국 사람들이 되게 즉흥적으로 생활하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들면 저녁 약속을 따로 잡지 않았는데 갑자기 10분 만에 저녁 약속 3개나 잡힐 때가 있어요. 일단 한국이라는 나라는 역사를 알면 훨씬 더 재밌는 나라인 것 같아요. 더 알아볼 거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군산 여행 혼자 작년에 한번 갔었는데요. 군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니까 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연을 좋아해서 산이 가깝고 바다도 가깝고 사계절이 당연히 이제 뚜렷하고 뭐 요즘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꼭 방문했는데 다시 와야겠다는 생각 안 드는 사람들 있대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일단 아파트가 많았었대요.
건축 때문에. 네. 건축 때문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일산하고 인천 쪽으로 가는데 이제 새로운 아파트 엄청 많이 짓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는 하나의 매력,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요소인 것 같은데, 매력적인 면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뭐 항상 사람들 얘기, 뭐 제주도 얘기하고 뭐 경주 얘기하고 하지만 저는 교회도 매력적인 그런 장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서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잘 알아보고 가면은 되게 멋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텔아비프 간 사람의 어떤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봤어요. 텔아비프, 이스라엘 텔아비프 간 사람 그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 사람도 그런 비슷한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건축이 조금 아쉽다고. 근데 거기 이제 텔아비프 분이 무슨 얘기했냐면은 우리는 나라가 다시 뺏기기 전에 빨리빨리 어떤 건물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대신 다른 매력적인 면이 많은데 저는 한국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경제 발전이 일어나면서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미적인 면에 별로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 대신에 다른 매력적인 면도 많죠. 저는 일단 조금 한국 사람들이 이제 정이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정이 많다고 얘기하고 예의도 바르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외국인한테 많이 그렇긴 하지만 서로는 약간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 났을 때 서로 막 소리 지르면서 난리 그렇죠. 나고 네. 또 서로 뭐 이제 배려하는 마음보다 일단 나는 먼저. 약간 우리 독일말로 엘른보겐게셀샤프트라는 말 많이 써요. 팔꿈치 사회. 팔꿈치 사회. 남들 막 이게 밀어붙이면서 팔꿈치가 내가 막 먼저 치고 가야 돼요. 먼저 예. 가려고.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건 물론 당연히 이제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죠. 조금 더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심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길 건너는데 아니면 길 뭐 예를 들면 인도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보행자로서 근데 뒤에 당연히 사람 있는 것도 알면서 예. 그냥 길을 일단 막아버리거나 예. 약간 난 먼저다라는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걸을 때는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한국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독일도 서로 약간 배려 안 하는 사람 너무 많고 얘를 안 지키는 사람 많고 차별하는 사람도 많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나라의 문제보다는 사람 문제죠. 일본은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친구들 봤을 때도 이제 서대문이 혐오소 가면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이제 인정하는 거. 다음에 위안부들한테 이제 사과하고 충분한 보상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저도 당연히 다 너무 동의하고요. 이제 독일하고 일본 조금 비교했을 때 제가 얼마 전에 좀 색다른 발언 한번 봤었어요. 어떤 기사에서 비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 하냐면은 독일 사람들이 그냥 착하고 일본 사람들이 못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지리적인 문제가 있대요. 뭐냐면은 독일이 유럽 그 대륙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하고 빨리 이제 어느 정도 화해하고 사과하고 반성해야 주변 국가하고 좀 조화롭게 다시 어우러져서 유럽 유니언 안에서 또 이제 좀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한테 굳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참 인상적인 그런 발언이었어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독일은 당연히 그거는 반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 때도 저항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히틀러 막 암살시키려고 했는데 실패가지고 사형당한 독일 사람도 엄청 많았었고 저항한 사람도 많았었는데 근데도 반대로 히틀러 지지했던 사람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있죠. 근데 일본은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 더 한 단계 넘어가서 좀 21세기에서 일본도 자기만의 역할을 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이란 나라 사실 옛날부터 외국인하고 교류가 되게 많았었어요. 최근 한 60년 동안 별로 없었는데 근데 사실 그 전부터 되게 많았었고 뭐 예를 들면 가야 왕 보면은 김수로 왕이 그렇죠. 그 부인이 뭐 인도 사람이기도 했고 백지는 일본하고 교류 되게 많았어서 뭐 서로 바둑판도 선물로 하고 막 그랬던 시절이었잖아요. 방송하면서 별거 다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한국이란 나라 옛날에 사실 되게 교류가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최근 한 100년 들어서는 별로 없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그런 교류가 시작했었는데 저는 한국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준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문화 센터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다문화 과정을 준비하는 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프로그램도 많았었고 저 같은 외국인 초대해서 초청해서 뭐 강연도 시키고 방송도 시키고 이런 거는 되게 좋은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그런 노력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희는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맨 처음에는 벽돌 하나씩 닦으면서 나라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이 없다 보니까 해외에서 노동자를 많이 불렀어요. 루마니아, 터키, 뭐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는 어떤 다문화 과정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빨리 경제 발전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 충돌들이 엄청 많았었죠. 아직도 많고. 지금 터키 사람들이 거의 한 300만 명 넘는데요. 독일에 있는 터키 사람들. 근데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문화 충돌이 있어서 좀 문제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은 이제 점점 시작하려고 하지만 그런 거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뭐 다문화 가정 준비하는 어떤 센터들 많아서 저는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해요. 지금 독일은 뭐 어떤 외국 사람이거나 그러니까 뭐 이민자이거나 아니면 외국 배경 둔 사람들은 거의 한 20%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총 국민들 중에. 근데 한국은 아직 3%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되시나요? 그러면 그 정도 얘기하는 분량이 많은데 되게 큰 주제죠. 그래도 짧게 얘기하자면은 일단 저희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비용도 많이 들었고 어느 정도 사회적인 문제도 생겼고 아직도 동독이 서독보다 경제적인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실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하고 특히 정치인들하고 그런 인터뷰들 보면은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 자유, 그 통일의 그 가능성, 그 한순간을 우리 놓칠 수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되게 고마운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반대로 이제 특히 동독에서 옛날 동독에서 이렇게 오스탈기아라는 병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병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우리는 어스탈기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스탈기아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스트랑 같이 합쳐서 어스탈기아라고 하는데 즉 동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옛날 시대를 즉 우리 분단돼 있을 때 그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옛날 동독 그 제도, 그 공산주의 제도를 아직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당시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의를 반대했었고 또한 현재 독일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 있긴 거를 있어요. 다룬 저는 막상 어제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가 이제 저를 알아보셔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6.25 이제 휴전 되기 3개월 전에 전쟁터에서 태어난 고아래요. 자기 부모, 자기 친척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고 고아원에서 이제 자라는데 그래서 자기는 북한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네. 북한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믿겠냐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또 이해 가긴 가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촌 자주 가는데 막상도 이제 주말에 시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겪었던 그 아픔, 그 슬픔, 우리는 너희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시위하고 있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태극기 집회에 나가신 분들은. 이런 입장도 당연히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 가기도 가요. 그분들은 우리가 겪지 못했던 것을 겪었으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일단 소통해야 되잖아요. 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김정은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김정은도 분명히 어떤 것을 느꼈을 테고 북한을 분명히 어떻게 또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베트남 보면서 조금 북한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일 얘기 꺼내기는 아직 좀 이른 것 같지만 일단 종전이 돼야 되잖아요. 종전이 돼야 되고 그래야 조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앞으로 해결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소통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하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밀리 브란트 총리가 옛날에 들어왔을 때 가까운 지인들한테 감동받은 적도 되게 많았었고 힘들 때 정말 도와주는 사람도 많았었고 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옛날 처음으로 왔을 때 겪었던 일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이제 교환학생 생활했을 때 고대 앞에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나기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산이 없었는데 독일 같았으면 사람들이 신경 안 쓰는데 저기 한 20m 거리에서 어떤 젊은 대학생 커플이 있었어요. 남자랑 여자 둘이 우산 쓰고 있었는데 딱 저를 발견해가지고 와서 우산을 같이 이렇게 실어줘줬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되게 어색하게 서로 모르니까 우산 밑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너무 고마웠어요. 되게 사소한 일화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조금 악플들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했던 발언 때문에. 근데 그 발언이 그냥 일부만 나가가지고 그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악플이랑 이런 좀 혐오 메시지 같은 거 보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그냥 보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읽지 말라고. 근데 저는 일부러 봐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또 저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저의 활동, 저의 행동에 대해서 저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부러 더 많이 보게 돼요. 뭐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일에 관련해서 지금 방송하는 건 너무 재밌고요. 보람이 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음악 활동 조금 시작했어요. 피아노. 그래서 작곡해서 이제 작년 앨범 내고 좀 그랬어요? 있으면 이제 또 음원 새로운 거 나오고 그러니까 예. 조금 음악 활동 그거 너무 욕심 안 내면서 네. 그냥 가벼운 선에서 그냥 좀 음악 활동 좀 같이 할 거고 작년에 이제 마포 아트센터에서 크리스마스 어떤 연말 콘서트 했었고 얼마 전에 낙원상가에서도 했었고 이제 조금씩 이제 음악 활동도 하면서 방송하고 그런 마음이 통하는 거 중요하니까 결혼은 저한테 아직까지는 조금 먼 얘기 같고 아직까지는 조금 모르겠어요. 네, 조금 무서워요. 네, 일단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방송하면서 진짜 많은 것을 배운 것 같고 한국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독일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니까 앞으로는 정말 그렇게 보람 있는 그런 방송 활동 계속 하고 싶고 여러분도 항상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